네, 수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유엔에스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집값 얼마면 되겠습니까? 네, 뭐 다들 마음이 이렇습니다. 살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집값이 높다.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 집값이 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다 시각 차이들이 있고,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또 어떤지, 아니면 또 시장은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 이런 다양한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시장에 지금 들어갈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겠는데요. 결국 오늘 제가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거 생각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적정 가격을 잘 분별하고 거기서 성공 투자할 수 있을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이 서울 부동산 가격 얼마면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뭐 영화 대사인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 9.13 대책 이후에 지금 대규모 억제 정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주요 타깃은 이 서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2019년 올해 아파트 시장, 서울의 아파트 시장 운명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서울 아파트 시장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 얼마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 대사 맞죠? 얼마면 되겠니? 가을 동화. 드라마 아니에요? 드라마 맞어요. 드라마군요, 드라마.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는 뭐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정말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 또 그리고 적정 가격에 대한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결국 이제 우리가 적정 가격이 뭐냐? 일단 뭐 개념적으로만 우리가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적정 가격이라는 건 결국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렇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이걸 우리가 보통 적정 가격이다. 뭐 따지고 보면 약간 시장 가격이라는 느낌이 좀 더 많이 나는데, 사실은 이거는 공시가격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 보면 결국 뭐 정부가 가진 시각이나 뭐 이 법률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뭐 결코 다르진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지금 정부의 생각부터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면은요. 자, 일단 정부가 가진 생각은 이거죠. 지금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다라는 게 지금 이제 정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제 만지는 이제 그 김수현 이제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죠. 지금 보통 우리가 59제곱미터 전용 면적, 그러면 한 24평 정도 되는 이 아파트, 그러면 예전에는 뭐 서민 아파트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 서민 아파트로 대표되는 24평형이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21억에 지금 실거래가가 됐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서민 아파트가 21억이라는 거, 서민들에게 주택 가격은 이거 지금 생각하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PIR 지수라고 해서, 그래서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컴,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프라이스,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올해 한 13.4년, 그러니까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뭐 예를 들면 500만 원 버는 분이 뭐 연봉이 그럼 6천만 원 정도 되겠죠. 이 6천만 원을 13.4년 동안 지금 계속 거의 13년이라고 하더라도 6천만 원이면 뭐 한 6, 38, 6, 1, 6 해서 거의 한 9억 정도 되나요? 뭐 지금 이것도 사실은 강남권에는 또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이죠.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한 15억, 16억, 뭐 또 조금 인기 단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20억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평균 가격, 뭐 중위 가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정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2017년, 그러니까 2017년 5월 이전 수준까지는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2017년 5월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그 직전에 지금 그 가격을 얘기하는데, 요때 PIR 지수가 11.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한 11.2년 정도 이렇게 11년 정도 모으면 중위권 집을 살 수 있는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렇게 만약에 본다라면 이것이 뭐 시드니나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가 한 12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PRR 지수가. 물론 뭐 뉴욕이나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 5, 뭐 한 6, 요 정도 지금 왔다 갔다 거기하고 좀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밴쿠버나 시드니 정도 수준 요 정도를 생각하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이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수치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한번 뽑아봤는데요. 자, 지금 그 서울권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한 6억 7,700 정도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6억 7,700에서 지금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17년 5월 당시에 약 한 5억 3,600 정도. 자, 그러면 그 갭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약 한 평균 가격으로 하면 1억 4,100만 원 정도. 전체 평균 가격이 약 한 1억 4천 정도는 더 조정이 돼야 정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와 있다. PIR 지수가 약 한 11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이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는 거죠. 정부는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펴나가지 않을까. 물론 추가 대책 얘기가 나오는 것들도 이것을 기준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지금 시장은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은요. 적정 가격에 대한 시장의 이슈들은 이렇습니다. 자, 서울에 지금 9억 원 이하. 자, 9억 원 초과하는 걸 우리가 고가 아파트다.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할 때도 9억 원이 기준이고 중도금 대출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도 지금 9억 원이 대부분 지금 고가주택 기준이거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서울 지금 한 11주간 추이를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한 0.23% 정도가 11주 정도 빠졌는데요. 고가주택 9억 원 이상은 0.8% 이상이 빠졌고 오히려 9억 원 이하 지금 고가주택이 아닌 것들은 놀랍게도 0.5% 정도가 지금 올랐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생각하는 그 적정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 자체는 9억 원 이하 가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탄탄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올라서 버블 붕괴가 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이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풍부한 유동성이라든지 지금 뭐 이번에 그 에타 면제도 아까 지금 잠깐 얘기했었지만 에타 면제 같은 것도 결국 부동산에 지금 어마어마한 토지 시장에서 지금 또 많은 현금들이 부동산 시장 안으로 지금 또 흘러 들어올 갈 곳을 못 찾고 있는 이런 유동자금, 풍부한 부동자금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소득은 지금 계속 또 올라가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버블 이런 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1년 사이에 단기간 급등했던 한 2, 3억 정도, 3, 4억 정도를 반납을 하고 거기에서 서로 각자 개별 시장들이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버티면 오른다. 자, 10년 전에 지금 헬리오시티가 딱 지금 그렇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에 잠실 쪽에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죠. 뭐 엘스라든지 뭐 그 리센트라고라든지 트리즘, 뭐 파크리오까지 한다라면 이 당시에 약 한 2만 세대, 18,000세대 정도가 공급됐는데 이때 공급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전세가가 2억 3,500까지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한 7억 5천, 뭐 8억 여기 왔다 갔다 지금 엄청나게 3배 이상 올랐죠. 매매가도 그 당시에 지금 한 7, 8억 하던 게 지금 14억, 14억까지 올랐죠. 결국 10년 전의 데자뷰. 지금 뭐 방포 쪽에 뭐 자이라든지 뭐 여기는 더 엄청나죠. 그 당시에 고분양가 있었던 10억짜리들이 지금 뭐 3억 또 25억까지 지금 가고 있고 전세가는 더 말할 게 없겠죠. 뭐 이쪽들은 탄탄하게 받치고 있으니까. 자, 결국 10년 전의 데자뷰가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또 생각하는 것들이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결국 버티면 그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부동산 투자 결정하면서 우리가 3대 격언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자, 불안해 사고 환희에 팔아라. 결국 저점, 우리가 무릎에서 사고 결국 어깨에서 파는 이런 것들이 불안해 사고 환희에 팔아. 지금도 한번 움직여 볼 만한 때라는 시장만 본다라면 자, 여기에다가
대박 지금 이런 거 노리는 것보다는 손해보지 않으면서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게 되겠고요. 자, 눈은 내일을 보지만 손은 오늘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 부동산 투자는 오늘 결정하지만 내일을 보고 결정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